그냥 해봐. 해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구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네,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뒷배경이 똑같지만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흑수저로 태어난 우리 애디가 자가집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저도 마음이 좋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일단 오늘은 5월 매출 리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넘으셨습니까?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또 매출이 오픈일에 역대 최대의 매출을 또 갱신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3월 매출 리뷰 영상을 찍을 때 전달보다 10%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픈일에 최다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4월 5월로 오면서 4월 매출은 3월보다 많이 나오고 5월 매출 역시 4월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좀 미미해요. 사실 3월은 전달보다 10%가 많이 나왔는데 4월은 뭐 2, 3%, 5월도 역시 2, 3%이 정도밖에 안 늘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5월 15일까지 5천 넘는 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대급이다, 이번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번 주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5월 셋째 주 매출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좀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지인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단톡방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매출 너무 최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안 좋다고. 근데 이번 주에 또 회복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근데 이번 주는 또 괜찮다 그러니까 그쪽 분들도 자기도 이번 주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을 파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듀 회사는 온라인 매출이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대단하다. 네. 근데 저희도 비 오면은 의류 회사도 안 되고 음식점도 안 되듯이 백화점 매출도 줄고. 네. 근데 온라인도 그 친구분들이 다 다른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아이템이 다 다르죠. 아이템이 엄청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뭐 어떤 모바일을 하는 어떤 행동 패턴, 양식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는 사실 또 좁은 나라잖아요. 미국처럼 넓으면, 제가 뭐 미국에서 비즈니스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2주는 여름이고 2주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뉴욕 뭐 어디 겨울에 뭐 10월 11월 할 때 뉴욕 엄청 쌀쌀할 거 아니야. 근데 플로리다 가면 막 거긴 해변에 막 비키니 누워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데이터들이 다 제각각일 텐데, 사실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의 나라고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드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 또 통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온라인 인프라가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지역별 패턴이나 이런 것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좀 하나의 온라인 쇼핑의 패턴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흐름이다. 물론 아이템에 따른 계절별 비수기 성수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 어떤 행동 패턴은 좀 비슷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단순하게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정도 이유를 파악을 못하. 왜냐면 단톡방에서도 다들 왜지? 라는 대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라고 나온 얘기가 뭐가 있나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날씨가 좋으니까 나들이 많이 갔나 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큰 이슈 터지면 예를 들어 정치나 뭐 경제나 굉장히 큰 사건 사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터져서 이슈를 정말, 그러니까 어설픈 막 그런 거 말고, 신문들이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를 회사에서 마치 안 해도 되는데, 회사는 뭔가 돌아가야 되니까 루틴이 일을 위한 일을 만들듯이 언론사들도 특별한 이슈는 아닌데 마치 이슈를 제기해서 이슈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온 국민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 혹은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확실히 그때는 온라인 매출이 많이 줄어요. 인터넷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 뉴스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쇼핑을 하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나뉘어져 있을 텐데,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을 때는 확실히 그 쇼핑을 하는 그 지분이 많이 뺏기고 이런 이슈를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지분이 커지는지, 그럴 때는 확실히 매출이 줄더라고요. 정확한 어떤 원인 같은 것들을 저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이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나, 또 공통되는 어떤 흐름은 존재하더라. 경험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늘긴 늘었어요. 늘었다는 건 좋은 거긴 한데, 이제 3월달처럼 10%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4월, 5월은 지속적으로 뭐 2, 3%씩 조금 90만 원 늘었던가 저번 달보다. 어쨌든 늘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긴 하나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다는 건 좀 아쉽다. 더군다나 5월 같은 경우에는 15일까지 역대급 페이스로 가고 있었는데, 5천 이상 페이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 하반기, 그러니까 저번 주 매출이 좀 많이 굉장히 저조했다.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이 4월에 어떤 온라인 유통 관련한 기사들 이런 거 읽어보니까 온라인 성장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17에서 19%가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월별 데이터로. 물론 이게 4월 데이터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어떤 이 시국 때문에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혹은 상승 반전하더라도 굉장히 그 적은 포지션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온라인 쪽이 많이 혜택을 입고 있다. 사실 그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고, 뉴스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고, 어쩔 수가 없죠. 언택트가 많이 비대면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마켓은 성장이 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그 혜택을 일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언택트는 누군가의 컨택트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편하게 언택트로 무언가를 하지만 그 언택트로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되게 그 이면에서 컨택트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물류센터 같은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이런 업체에 환자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 환경들이 우리는 언택트에서 편하게 주문하기 위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주문이 폭증하는 대신에 그 물류센터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밀집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언택트로 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언택트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백단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컨택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역설적인 부분이다 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사할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제가 정치 유튜브도 아니고 뭐 정책 유튜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무조건 언택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 마스크 정도 잘 하고 우리가 위생관리를 잘 한다면 또 컨택트 비즈니스도 이용해 주는 것들이 반대로 그 이면에서 컨택트 되는 밀집도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소비라는 것도 이제는 그냥,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한 번쯤은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소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 들어요. 이제 오픈 1년이 됐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작년 5월 6일인가 7일인가 그쯤 오픈을 했는데, 이제 5월 말이니까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5월 29일이고 영상이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하게 오픈 1년이 됐고 1년 넘었죠. 살짝 확실히 이제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달 매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내 브랜드에 대한 확신,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 스스로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마음의 어떤 그 부담 같은 것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 측면에서, 멘탈 관리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라인업 확장이나 새로운 브랜드 런칭이나 뭐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되는가, 라인업 확장을 먼저 해야 되는가,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먼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둘 다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비용이 막 지불되는 건 아니니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디자인에 들어가 있고, 디자인 비용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이 아니까 결국에 핵심은 물건을 뭘 먼저 찍어내느냐, 그게 결국에 투자비의 핵심이기 때문에 라인업 확장 쪽에 투자비를 더 먼저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 런칭 쪽에 투자비를 더 먼저 집행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결정일 것인가에 대해서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좀 새롭게 고민하는 게, 네이버 쇼핑의 로직을 내가 어디까지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마케팅을 해주고, 그 다음 로켓 배송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저는 그 로켓 배송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나이키 의류를 팔고 있는데 나이키의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제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본사에서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그러면 똑같은 나이키 판매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쿠팡 판매가 그런 개념인 거죠. 그거랑 관계없이 네이버 쇼핑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카테고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가진 카테고리에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하면 더 노출이 많이 되게 할 수 있을까는 단순한 유료 광고를 이용하면 되긴 됩니다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 있어서 로직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로직에 맞는 마케팅 집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마케팅 집행하는 것들이 이 로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직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로직이 ABC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ABC에 맞는 마케팅을 집행할 것이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 가설은 꽝이다. 그러면 XYZ라는 가설을 새로 세운다. 그 다음에 XYZ라는 새로운 마케팅을 또 집행한다. 근데 또 꽝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가설을 내가
세우는 것들이 이 가설이 맞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 가설을 집행한다고 해도 집행하는 게 제대로 집행하는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인들 단톡방에서 그런 로직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허수냐, 이 데이터들을 네이버에서 인정을 해주는 데이터일까 혹은 어뷰징으로 생각하는 데이터일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해보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가 실제로 온라인 마켓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10%나 차지할까? 50%를 차지할까? 이런 것들의 그걸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50%를 차지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계속 트라이해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네이버에서 절대 그 로직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절대 공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가설이 올바르냐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고 매출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 알아내는 건 다 돈이에요. 비용인 거죠. 예산인 거고.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온라인 마켓에서 이게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야, 여기다가 얼마만큼 예산을 계속 때려 붓더라도 우리가 가설을 세운 거에 대한 어떤 검증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이게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삽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이걸 어디까지 가설을 세워야 하며 이 가설에 따른 마케팅을 어디까지 집행해야 하며 이걸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아요. 전체적인 좀 브랜드 온라인을 새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제품 A, B, C, D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으로 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1년 좀 지났으니까 새롭게 패키지 디자인도 한번 리뉴얼을 하고 상세 페이지도 리뉴얼을 하면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리뉴얼 해줘야 됩니다. 뭐 베스트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상세 페이지는 굳이 6개월마다 리뉴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리뉴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1년이 됐으니까 리뉴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 리뉴얼을 하면서 패키징도 같이 리뉴얼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결국엔 아까 얘기했지만 상품이 A, B, C, D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라인업도 확장해야 되고, AA, AB, AC, AD 혹은 BA, BC, 뭐 BB, BD 이런 식으로 브랜드 안에 소규모 브랜드를 또 가져가서, 예를 들면 A 브랜드 안에서는 A 라인이 쫙 존재하는 거고, A 브랜드 아니지만 B 라인이 존재하는 거고, A 브랜드 아니지만 C 라인이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각 소규모 브랜드로 해서 네이밍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정도의 온라인을 잡고 전체 브랜드 온라인은 또 따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투자긴 한데 브랜드가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기 뭔가 그래도 체계가 잡힌 회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패키지 디자인의 온라인을 새로 잡고, 해당 패키지 디자인의 온라인을 잡은 거대로 상세 페이지도 또 다시 리뉴얼 하려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영업자들이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모션이라는 게 사실 맨날 뻔합니다. 어떤 뭐 그달의 묶음 상품, 뭐 세트 상품 이런 거 만들어서 좀 싸게 팔고, 혹은 뭐 그달의 사은품, 얼마 이상 구매하면 뭐 사은품 준다던가, 리뷰 잘 쓰면 사은품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좀 뻔한 프로모션이긴 한데, 뻔한 프로모션도 늘 하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저도 늘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뻔한 프로모션 말고 그래도 뭔가 좀 색다른 프로모션이 없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매달 정말 끝내주는 어썸한 프로모션을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포잡 자영업자 레벨에.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분기로 따졌을 때 1년에 분기가 4번이잖아요. 그러면 분기의 첫 달, 뭐 1, 4, 7, 10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프로모션을 한번 던지고, 나머지 달들, 그러니까 나머지 8달이겠죠? 그거는 그냥 늘 하던 프로모션을 던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혹은 반기별로 한 번이라도, 6개월에 한 번, 뭐 1월 한 번, 7월 한 번 이런 식이더라도, 혹은 진짜 정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프로모션을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의미한 프로모션만 하는 것들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무의미한 프로모션들이 60%, 70%, 80% 되는 건 이해하더라도 10%, 20%, 30%의 좀 의미 있는 프로모션을 우리가 기획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픈 1년 동안 의미 있는 프로모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이 됐으니까 뭔가 오픈 1년 프로모션으로 새롭게 정말 좀 의미 있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소비자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도 어느 정도는 좀 규모를 책정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뭐 프로모션이라는 것들이 적당한 리워드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광고 같은 것들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광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 광고를 단순하게 구글에 돈을 주고 유튜브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볼 때도 나오는 광고,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안 나오겠지만 5초짜리 그런 5초에 스킵하는
그런 유튜브 광고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마치 DB를 쌌듯이 근데 DB를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로 쌓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쌓는 거죠. 근데 유튜브 쌓는데 유튜브랑 좀 다른 게 구독자 베이스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DB를 쌓을 것인가 라고 마케팅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구독자가 뭐 5만 뭐 구독자 30만 이렇게는 못하고 비용이 너무 세니까 구독자 70만인가 80만인 분한테 컨택을 했더니 1000만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무리다. 1000만원을 한 번에 지르는 건 좀 무리고 구독자 뭐 5만 정도 5만 언저리 뭐 3만 언저리 이런 분들은 70만원 80만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예 1만 이하 분들은 뭐 예를 들면 30만원 정도면 찍더라고요, 영상을. 그게 나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검증된 유튜버들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 비싸도.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그냥 로또 걸리듯이 하는 게 나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버짓을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유튜브는 300만 원이다, 버짓이. 그러면 300만 원짜리 한 명 혹은 150만 원짜리 두 명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30만원짜리 10명으로 가는 게 나을까?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해보면 되겠다라고 쉽게 얘기하시지만 저희 하는 입장에서는 이 퍼포먼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또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컨택을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뭐 그쪽에서도 영상을 많이 보내주면 좀 수정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노터치 하는 방식으로 영상 그냥 유튜버님 마음대로 찍으세요. 노터치 하는 방식으로. 근데 내가 반드시 필요한 영상은 뭐가 있어요. 강조해야 될 점 ABC는 있어요. 이건 꼭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중급 유튜버로 유명할 거냐 아니면 중급 이상 대형은 아니지만 대형까지는 안 되지만 중급 이상으로 그래도 한두 명 갈 거냐 혹은 저급으로 10명 갈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이 맞을 것이냐 어떤 게 효과가 좋을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에디 말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러면은 그걸 최소한 해봐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려면 세네 달을 해야 되는데 세네 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뭐 1000만원, 1500만원 뭐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시간, 또 관리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해보면 되겠네요.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저는 네. 살짝 저만 느낀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예산을 300만원 잡아놨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괜찮은 전략 같아요. 이런 저런 이렇게 운신의 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해놨던 사실이 되게 단순한데 저는 지금 괜찮은 생각이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도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그래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그 시점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질러봐. 한 3달 해봐. 4달 해봐. 이러면 이제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선 3달 하면 1500이고 4달 하면 2000인데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애초에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달라버리는 거죠. 그냥 해봐. 해보세요 그냥!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네. 하고 있다. 여유가 생기신 것 같네요. 어느 그러니까 정도. 심적 부담은 좀 덜었죠. 네, 마케팅의 여러 가지 전략을 또 새로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느낌상 뭐 아직까지 막 만족할 만한 매출은 그렇죠. 아니지만 만족은 아니지만 네. 에디 말대로 좀 아이템에 대한 확신,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심적 부담도 없고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일도 별로 안 해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월 매출은 정말 좀 좋은 결과를 줬던 좀 정보 같은 것들 저희가 매출 리뷰하는 것들 리뷰하는 거지만 뭔가 정보성인 것들을 하나 제공해드렸으면 그런 부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뭔가 그냥 썰만 풀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달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